68년도에 제가 이제 수습을 마쳤는데 68년 11월 달에 수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습을 마치고 바로 그해 12월 달에 동아일보사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 신동아 필화 사건이었습니다. 이 신동아 필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시무사에 들어가던 67년도에 총선이 있었죠. 그해 총선이 있었는데 68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게 개헌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써가지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하고, 그래서 학생 시위들이 막 그때 굉장히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개헌의 전초 작업으로, 개헌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 언론을 다잡아놓기 위한, 언론을 다잡아놓기 위한 작전은 5.16 쿠데타 이후에 계속해서 군사정권이 해온 것이지만은 특히 67, 8년 무렵쯤서부터는 아주 그걸 한층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68년 연말쯤에는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공화당 안에서. 그러니까 개헌을 앞두고 언론을 쥐잡듯이 잡아놓기 위해서 그 하나의 카드로 쓴 것이 신동아 필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신동아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신동아 12월 호의에 썼던 차관이라고 하는 기사를 문제를 삼았었는데,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기자가 한 10여 명이 수사기관에 불려가고 그랬는데, 그 중에 2명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요.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2명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동아일보가 정부 당국에 완전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조건으로 내냐면은 청관우 당시 주필하고 홍승면 주관하고 손세일 부장하고 3사람이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은 속된 말로 납작 엎드리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동아 필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사에 있어서. 동아일보 그 무렵쯤서부터는, 그러니까 67년 무렵쯤서부터 중앙정보부원이 무시로 편집국을 드나들고, 그리고 제작에 간섭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68년 신동아 사건 이후는 더 그게 강화되고, 삼선 개헌을 앞두고 신문은 점점 목을 조르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69년 봄서부터는 벌써 학생들도 삼성 개헌 반대 시위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69년 가을에 결국 삼선 개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삼선 개헌을 할 적에 그때 그게 국회 재산별관이라는 게 지금 파이낸스 빌딩인가 그 자리가 아마 국회 재산별관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공화당 국회의원들만으로서 이제 변칙 통과시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삼선 개헌이 하고 나서
부터 이 저항이 이제 또 많은 저항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삼성교환이 69년 말에 9월인가 하여튼 9월인가 그때 이제 그 통과가 되고 나서는 70년 들어서 가지고 70년이라고 하는 해는 이게 그때가 국제적으로도 국제적에서 많이 그냥 급변하고 있던 때고 이게 닉슨 독트린이 저기 되면서 선포되고 그러면서 이른바 대땅트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그 안보 문제가 상당히 이제 큰 이슈로 떠오르고 그랬던 때였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그 해에 그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노동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큰 이슈로 다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70년 을 이제 그렇게 거치면서 71년이 되면은 71년이 선거해예요. 그때 김대중 후보하고 이제 박정희하고 둘이가 붙어서 선거를 할 때인데 그 70년 가을 무렵쯤서부터는 학원가에서 대학가에서 언론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신문 방송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점점 변질되어 갔던 거죠. 그게 눈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민감한 학생들이 그거를 신문의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소리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해인 71년도에 3월 달에 들어서 3월 26일 날인가 동아일보사 앞에 서울대 학생들 50여 명이 와가지고 언론 화형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 개헌을 하면서 점점 신문이 변질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이 당국의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해가는 그런 언론을 보면서 이제 젊은 기자들이 저같이 아무 의식 없던 사람들도 신문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제 경우는 사실은 그랬어요. 사실 제가 경찰 기자를 꽤 오래 했는데 그때는 경찰 기자도 촌지받는 재미도 쏠쏠하고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언론이 지면이 점점 원래의 모습을 벗어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71년 3월 말에 서울대 학생들이 동아일보사 앞에 와서 언론 화형식을 하는 걸 보고 이 젊은 기자들이 그때 심재택 기자가 있었는데 심재택 기자가 중심이 돼서 언론 자유 수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1차 언론 자유 수호 선언입니다. 그게 이제 71년 4월 15일에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기자들이 아직 덜 성숙했다고 할까? 미성숙 단계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러지 않아도 이 조금씩 이렇게 뭔가 좀 부끄러움 같은 걸 느끼고 시작하던 그때에 외부의 충격이 있으니까는 언론자의 수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처 그렇게 미성숙 단계에서 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지면에 반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우선은 그냥 선언으로 그냥 끝나고 만 셈이지요. 그리고 71년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그해 가을에 정말 대학가가 하루도 쉬지 않고 시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경찰 기자를 했기 때문에 시위 현장을 참 무던히도 돌아다녔는데 한 40여일 동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시위를 계속 했는데 저는 고려대학 앞에서 그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가 정말 그 체류가스 때문에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분해가지고 뭐 취재해서 뭐 송보를 해도 나가질 않아요. 나가더라도 겨우 그냥 어디 구석에 그 일단으로 나가기도 하고 저는 그때는 방송 뉴스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 DBS 기자를 했는데 뉴스를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송고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찰들이 학생들을 연행해 갈 적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트럭에다가 꼭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가만히 떼기를 이렇게 쌓듯이 학생들을 갖다가 그냥 얹혔어요. 그렇게 실어 날르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 쫓아가는 경찰을 피해 가지고 이 4층 이렇게 건물에다가 올라가는데 그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결국은 옥상으로 가서 뛰어내리는 이런 것까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는 참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그때 시위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들이 학생들의 소리가 뭐냐면 그거 뭐 취재해서 나가지도 못할 거 뭐 하려고 취재하느냐. 무슨 당신들은 무슨 하여튼 그런 비난의 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올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존심도 상하고 참 요즘 박근혜 씨 말대로 이러려고 내가 기자했나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학생 시위가 한 40일 동안 계속되니까 10월 15일 날 그 서울 일원의 위수령 발동을 하죠.